안녕하세요. 캐나다의 굳은살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OINP 영주권 마지막 단계에서 무너졌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그래서 오늘 솔직히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LMI 가능한 일자리를 미친듯이 찾고 있어요. 오늘 영상은 단순한 근황이 아닙니다. 저처럼 LMIA 잡을 직접 찾아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잡 서치 공략법을 통째로 공유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세요. 자, 먼저 근황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OINP는 위드드로우 됐지만 저는 지금 새로운 길을 파고 있습니다. 바로 LMIA 기반 워크퍼밋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 아마 그 방법이 제일 어려우면서도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걸 위해서 제가 매일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잡뱅크, 직접 뒤지기. 그리고 두 번째는 인디드와 링크드인에서 혹은 또 다른 서칭을 통해서 LMI 가능 업체 찾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민 어쩔 수 없죠. 이민 컨설팅 업체도 함께 활용하는 것.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제가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특히 모르면 시간 날리는 포인트들 꼭 집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캐나다 정부 사이트 잡뱅크부터 확인하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LMI 관련 표시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제 화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최초의 화면, 먼저 구글이 되겠죠. 이제 구글로 들어가서 잡뱅크라고 이렇게 치게 되면 이렇게 잡뱅크가 뜨겠죠. 그 중에서 이 잡뱅크를 직접 클릭하는 게 아니라 이 둘 중에 하나, 즉 이게 더 search the job이니까 temporarily foreign worker, 아무래도 외국인 노동자 신분이다 보니까 두 번째로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 화면 자체는 진짜 new job, 즉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잡을 서치해주는 그런 홈페이지고요. 서치를 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런 리스트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제가 살고 있는 온타리오, 그리고 그 중에서도 LMI 리퀘스티드하고 LMI 프루브드 LMI. LMI 리퀘스티드는 회사가 현재 LMI를 신청 단계에 있는 것이라고, 신청해서 진행 단계라고 있으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프로브드는 LMI를 벌써 승인 받은 업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LMI 리퀘스티드에서 찾고요. 이 이유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필터를 걸면 보시는 바와 같이 온타리오에서만 있는 잡들 중에서 현재 LMI를 신청해서 진행 단계인 회사들의 리스트만 쭉 보여주게 됩니다. 재미있는 게 요 LMI 관련된 회사 리스트 중에서도 구인 공고 중에 고용주가 외국인을 채용할 의지가 있는지 자리들이 따로따로 표시가 돼요. 이런 자리들을 우선 보는 것이 가장 시간을 아끼는 첫 걸음이고요. 그리고 제가 체크포인트 몇 가지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체크포인트 첫 번째는 고용주가 잡뱅크에 의무적으로 공고를 올려야 합니다. 사실 LMI를 신청하려면 고용주는 반드시 잡뱅크에 구인 광고를 올려야 해요. 특정 기간 동안. 기존에는 4주였는데 이게 8주로 늘어났고요.
그래서 잡뱅크 같은 경우에는 LMI 잡을 때 찾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화면으로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쭉 리스트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어카운팅을 한번 눌러볼게요. 어카운팅 매니저, LMI 리퀘스티드죠. 어카운팅 매니저를 누르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어카운팅 매니저에 대해서 이 잡은 LMI 리퀘스티드가 됐고, 주소는 어디고, 이게 지금 시급이나 주당 몇 시간 일하는지, 그리고 요 show job detail을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사항들,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에 대한 사항들이 쭉 리스트업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Who can apply for this job?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보게 되면 Canadian citizens and permanent or temporary residents of Canada.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줄 Other candidates, 다른 지원자들 with or without, 있든지 없든지, 뭐가? valid Canadian work permit, work permit이 있든지 없든지 누구든지 상관이 없는 지원자들도 뭐 할 수 있다? apply를 할 수 있다. 재밌죠? 이런 잡들이 리스트에 있다는 게. 그리고 어떻게 등록을 하느냐? 만약에 본인에게 적정한 SIN 넘버를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이 잡뱅크에 등록을 해서 다이렉트 어플라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게 되면 show how to apply, 그리고 additional way to apply, 즉 다이렉트 어플라이를 할 수가 없으면 보시는 바와 같이 메일로 하라고 이 회사는 지정을 해 놨네요. 이런 식으로 찾아 들어가서 회사의 적정성을 보고 레주메와 커버레터 보통 이런 질문들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런 질문들을 커버레터에 함께 넣어서 레주메와 커버레터를 같이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또 다른 거 하나 잠깐 볼까요? 레스토랑 슈퍼바이저. 이건 아마 좀 다를 거예요. 이것도 역시 LMI 리퀘스티드 맞겠죠? 제가 필터를 걸었으니까. 자, 여기서도 이런 업무들을 하게 되는구나. 그런데 여긴 좀 다릅니다. 뭐냐? 누가 어플라이 할 수 있어? 캐네디언 시티즌만, 퍼머넌트 레지던트만, 아니면 temporary resident of Canada with valid work permit. 아까는 valid work permit 있든지 아니든지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잡은 무조건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충족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워크 퍼밋이 없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다가 이 구인 공고란에다가 아무리 신청해서 레주메나 커버레터를 보낸다고 해도 답이 없겠죠. 그래서 여기 써놨어요. The employer will not respond. 응답 없을 거라고요. 자, 샘플 한번 볼까요? 얘네들도 메일이네요. 이렇게 메일이 많지. 여기 이메일 어드레스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본인이 매일 하나씩 쭉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특정한 업무를 하고 싶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웨어하우스인데 나는 잉거솔에 살아. 있을까요? 없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여기 범위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 함께 잡뱅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웨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LMI는 크게 하이 웨지와 로우 웨지로 나뉩니다. 즉 고임금과 저임금으로 나뉘는데 이 둘의 규칙은 완전히 달라요. 시급이 그 지역 기준보다 낮으면 로우 웨지, 높으면 하이 웨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선택한 직무의 웨지의 구간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캐나다 정부의 작뱅크의 공식 임금을 조회할 수 있는 도구에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직무와 지역을 넣으면 하이, 미디엄, 로우 웨지로 나뉩니다. 그 화면도 잠깐 볼게요. 이 화면인데요. 여기서 잡 타이틀, 내가 어떤 잡 타이틀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우선 일단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Warehouse Receiver라고.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 Warehouse Receiver, 즉 웨어하우스에서 물건 받는 사람들의 로우, 미디엄, 하이 웨지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돈, 혹은 받게 될 돈, 혹은 내가 찾고 있는 그 직군의 시급이 얼마 정도이구나 라는 것들을 리즌별로 다 나오게 되죠. 재밌는 게 이 리즌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토론토 리즌은 다 30불인데 갑자기 노스 이스트는 막 40불이에요. 하이웨이치가 20불. 얘는 또 미디엄은 낮네요. 다른 데들은 높은데. 이런 특이사항들이 있어서 본인이 지원한 직무의 웨치가, 즉 시급이 얼마인지를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여드린 이 홈페이지들의 링크는 제가 자막하고 설명란에 넣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인트, NOC 코드와 직무가 내 경력과 맞는지. 이건 굉장히 당연한 건데, 솔직히 내 경력과 학력이 내가 지금 찾는 직업과 맞지가 않으면 회사에서 나를 뽑아줄까? 심지어 내가 거기서 일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 상대방 회사가 나의 레주메와 커버 레터만 보고 선택을 해줄까? 안 되겠죠. 그래서 자펜크의 정부 공식 사이트라 LMI 잡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NOC 코드와 내 직무, 그리고 내 경력과 맞는지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 잡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디드나 혹은 링크드인 공략법. 여기서는 제가 주제를 또 따로 가져왔는데, 아까는 이게 LMI냐 아니냐 그것만 보고 판단을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외부 잡 서치를 하게 되면 이 내가 잡 서치를 한 잡이 LMI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내 스스로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잡뱅크에서는 그게 보여졌는데 여기서는 안 보여요. 그래서 좀 찾아보면 이 인디드나 아니면은 링크드인 검색창에 LMIA, LMI available, 아니면 LMI support 같은 키워드를 넣으면 외국인 채용 가능한 자리가 나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8, 90%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서칭 결과 없습니다. 이렇게 더 많이 나오죠. 왜? 전체 캐나다를 다 통틀어서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사는 바운더리 혹은 좀 넓게 온타리오대라고 설정을 만약에 해주셨다고 하게 되면 거의 그런 자리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모르면 시간 날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역 확인이에요. CMA라고 불리는 지역 확인인데 요게 핵심이에요. 내가 잡은 온타리오 내에 있는 그 직무 자체 혹은 그 공고가 어느 웨이지에 어느 지역인가에 따라서 LMI를 지원하고 혹은 지원 못하고가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제가 잠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LMI 처리 가능 여부, 즉 지역과 임금의 조합이 필요해요. 그래서 막 검색해가지고 여기가 내가 맞네? 나 여기 지원해야지. 이렇게 하다간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로우 웨지냐 하이 웨지냐, 그리고 실업률이 높은 CMA 안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CMA 밖, 우리로 얘기하면 시골이나 소도시죠,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매트릭스가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실업률이 높은 CMA, 예를 들어서 토론토, 뭐 런던, 아니면 미시사가, 이런 광역 도시 같은 경우들은 하이 웨지, 시급이 높은 경우에는 LMI 가능해요. 근데 실업률이 높은데 로우 웨지, 시급이 낮은 곳들은 LMI 신청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CMA 밖에 있는 도시들, 그냥 CM이라고 부르는데요. CA라고 부르죠. 이 밖에 있는 시골 소도시들은 웨지가 높든지 낮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다 LMI를 지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피하는 법이 아까 여기 밑에도 잠깐 제가 정리해 봤는데, 시골 밖에서 하이 웨지 노리거나 시골 밖에서 로우 웨지를 노리거나, 아니면 일부 면제 업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 건설, 의료, 식품 제조, 이런 면제 업종들이 일부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말씀을 따로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쭉 보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실업률이 높다라는 말 있잖아요. 실업률이 높다. 이 실업률이 높다라는 의미 자체가 기준이, 그게 6%, 실업률이 6%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또 가능해요. 로우 웨지도. 이런 실업률에 따라서 광역은 되고 안 되고, 하이 웨지는 무조건 되지만. 그래서 이 CMA도 솔직히, 이 CMA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CMA인가 아닌가 또 판단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웨지가 하이 웨지인가 로우 웨지인가 또 각각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이 웨지는 도대체 얼마 기준이야? 로우 웨지와 하이 웨지가 얼마인지, 이런 하이 웨지와 로우 웨지를 각각 판단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가 있으실 거예요. 실업률이 6%인 대도시권이 대상인데, 즉 내가 목표라는 게 실업률이 6%보다 낮은 곳이면서 대도시가 아닌 소도시로 지원을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실업률이 6% 이상이고 대도시권 대상이면서, 예를 들어서 뭐 2026년 기준으로 토론토 주변이나 밴쿠버, 몬트리올 같은 큰 도시권이겠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제가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인구 센서스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지역이 과연 어떻게 포함되는 걸까? 우선 큰 도시 토론토. 자, 토론토는 뭐라고 나옵니까? Census Metropolitan Area, CMA 지역입니다. 여긴 CMA니까 대도시권이구나. 그럼 제가 아까 찾다가 못 찾은 인거소울. 여기는 CA네. 여기는 CMA 구간이 아니네. 그러면 이쪽에서 잡이 나오면 로우 웨지라도 일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렇죠? 근데 내가 꼭 대도시권에서 무조건 하고 싶어. 아까 토론토에서 일을 하고 싶어. 로우 웨지로. 하이 웨지 막 36불, 막 40불 이랬죠. 그런 하이 웨지 말고 로우 웨지 18불, 뭐 예를 들어서 19불, 20불. 그러면은 우리가 뭘 봐야 되죠? 맞습니다. 거기에 실업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홈페이지를. 이 홈페이지 링크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006년 1월, 2006년 4월, 2006년 7월 3개월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각 CMA, 여기 CMA죠. Census Metropolitan Area. 이곳의 실업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줘요. 참 많죠. 쭉 보다가 토론토 여기 있네요. 실업률 9.5%.
6%에서 7.5로 내려갔네요. 아까 제가 6%라고 말씀을 드렸죠. 7.9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런 로우 웨지를 신청할 수가 있을까요? 못하겠죠. 워털루, 키치너 6점대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이 썬더베이라고 약간 어떻게 보면 놀스 쪽? 그리고 사스케춘 뭐 이런 데만 5%지. 빅토리아는 의외로 좀 낮네요. 이, 여기 리스트에 나온 이 CMA 리전 같은 경우들만 내가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실업률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토론토다 라고 해서 토론토 시내만 얘기하는 거구나. 아닙니다. GTA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GTA 포함 해밀턴, 이 토론토가 담당하고 있는 권역이 따로 있고요. 키치너가 담당하고 있는 그 바운더리 권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권역 안에 들어가는 소도시라고 한다면 그거는 CMA에 포함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도시명을 넣어서 찾아보셔야 돼요. 그게 CMA인지, 권역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CMA에 들어가지 않는지.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인디드나 아니면은 링크드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꿀팁 첫 번째, 무조건 시골 지역을 노려라. 즉 CMA 대도시권 밖. 이 시골 지역은 이 처리 제한이 자유롭습니다. 오히려 시골 지역은 인력이 부족해서 외국인 채용이 더 적극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하이 웨지 자리를 노려라. 시급이 높은 하이 웨지 자리는 이 지역 제한 6% 실업률 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같은 직무라도 시급이 높은 자리가 LMI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제 업종을 노려라. 농업, 건설, 의료, 식품 가공 같은 일부 업종들은 지역 면제, 즉 CMA에서 면제가 됩니다. CMA에서 면제가 된다는 건 웨지도 면제가 되는 동일한 상황이고요. 이런 업종은 도시에서도 LMI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잘 알고 서칭을 하시게 되면 헛걸음을 엄청나게나 줄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이런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하루에 굉장히 자보포를 많이 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 찾는 거에는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넣어서 면접도 몇 번 봤어요. 면접도 보고 LMI 지원해 줄 수 있느냐라고 문의를 했고, 그거와 상관없이 난 널 면접을 보고 너가 괜찮으면 너를 선발하겠다라고 해서 벌써 한 3군데 정도 면접을 보긴 했습니다. 한 군데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요. 하지만 저 혼자 찾는 것보단 같이 찾는 게 솔직히 더 빠를 수고 안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민 컨설팅 업체도 함께 활용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난 OINP 때 제가 작은 디테일 하나를 놓쳐서 무너져 버렸잖아요. 솔직히 그 경험 때문에 이번에 혼자 다 하려고 욕심 부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RCIC 공인 이민 컨설턴트와 함께 가면 내 상황에 맞는 스트림을 같이 점검하고 제가 놓칠 수 있는 규정 변화를 잡아주고 올바른 회사를 내가 선택을 했는지. 그래서 물론 비용 들어가죠. 근데 많이 들진 않습니다. 생각보단. 그래서 저는 직접 발품, 잡 서칭하고 전문가 검증, 이 둘의 길을 같이 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본인 상황과 예산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움직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뭔가를 하잖아요? 그럼 뭔가가 일어나요. 근데 그 뭔가가
나쁜 거일 수도 있어요. 좋은 거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는 저 같은 사람이 있겠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보려는 분들 도움을 구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LMI 잡을 어떻게 찾는지 통째로 보여드렸어요. 아마 말주변이나 준비가 좀 허술해서 아마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제가 순서만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잡뱅크 이용하는 것, 그 중에서 LMI 리퀘스티드 된 거, 그 안에서도 되도록이면 월크 퍼밋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한 그런 잡을 찾는 것, 그리고 인디드나 링크드인처럼 외부 서치를 하는데, 그때는 지역하고 그 웨지 받는 돈 선별적으로 확인을 해서 노리는 것, 그리고 면제 업종, 요 포인트를 꼭 기억하셔라. 그래서 혹시 저와 같은 길을 걷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정보를 나누면서 함께 가고 싶습니다. 혼자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꾸 다른 생각도 많이 나게 되고, 이런 방법도 있구나를 또 아시니까. 그냥 비지터로만 계시다가 뭔가 LMI를 얻어서 내 스스로 캐나다에서 일을 얻어서 뭔가 또 한 단계 발전하고, 거기서 덤으로 내가 하던 게 PR까지 가게 된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도 제가 실제로 지원하면서 겪은 이야기들을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부분들도 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면 그때 또 제가 좋은 거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굳은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